고려 지배층이 이게 달라요. 처음에는 호족, 그 다음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순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문벌귀족과 무신에 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벌사회의 동료, 우선 이자겸의 난 먼저 볼게요. 문벌사회라고 하는 것이 음서와 과거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계층이 생겨나고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을 통해서 몇몇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문벌 세력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문벌 세력의 수탈로 백성들의 고통이 심화가 되고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겸이라고 하는 이 문벌은요, 어떻게 되느냐? 왕실과 거듭된 혼인을 통해서 경원 이씨 가문의 권력의 독점이 심해지고 이자겸이라고 하는 자가 왕권을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이자겸이 거꾸로 왕을 납치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 그래서 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왕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이자겸의 같이 반란 일으킨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라고 해서 이자겸의 난이 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문벌사회가 왕을 납치를 했대. 그래서 문벌사회가 동요가 되고 왕실이 납치가 되니까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겠죠. 특히 이 이자겸이라고 하면은 다음 시간에 여진족 배우거든요. 여진족이 만든 나라 금의 4대 요구를 해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여진족이 임금의 나라, 고려는 신하의 나라 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자겸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잠깐만 한번 보시면은요. 왕실의 권위가 추락이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금을 치러 가자, 금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강화가 됩니다. 인종이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이 풍수지리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서경으로 수도로 옮깁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하나 더 황제라고 칭해합시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 그래서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이 이끄는 개경 세력은 싫지. 자신 세력이 이사를 가면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묘청이 어떻게 되느냐? 난을 일으켜요. 서경에서 나라의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요. 결과 문벌 사회의 동요가 더욱더 심화되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을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서경 세력은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 묘청과 정지상 등이 있었고요. 서경을 천도하자, 여진족을 전발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불교와 풍수지리서를 했는데 개경 세력은 기존 문벌 세력이에요. 김부식 같은 사람들이죠. 서경 천도를 반대해. 나는 개경이 좋아. 그리고 금에 대한 사대를 통한 고려의 안정을 중시했어요. 얘네들은 유교적인 사람들이 됐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무신 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문신 위주의 정치가 고려는 되고 있었어. 그리고 무신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고 특히 하급 군인들은 군인전이라고 하는 밭전자 있죠. 그죠? 얘네들이 받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계속 일을 시킨대. 그리고 의종. 개혁을 시도했는데 안 돼. 그리고 나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의종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갔어요. 그때 일이 생겨서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그때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이라고 하는 왕을 즉위시킨 다음에 이제는 무신 정권입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 없어지고 무신 정권이 들어갑니다. 무신 집권 초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신 간의 권력 다툼이 되게 잦아요. 그래서 집권자가 자주 교체됩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식으로 들어가고요. 권력기구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가 있었어. 중방이 있었거든요. 이 중방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씨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4대 60여 년간 최씨 정권을 지속합니다.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권력 기반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교정도감, 최충헌이 설치했던 거예요. 최씨 문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고 정방은 최우가 하면서 인사행정 담당, 누구를 어디에 넣어라, 8급에 넣어라, 7급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담당하고 최우가 또 설치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서방이 있죠. 이것은 문신들로 구성했어요. 무신들은 조금 무식하니까 똑똑한 문신들한테 정책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도방과 삼별초가 있는데요. 경대승이 설치한 도방은 최고 집권자의 사병이다. 최충원에 의해서 확대됐고요. 삼별초는 최우가 설치했어 군사적 기반이 됩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요.
자, 무신집권자 변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년, 임유무 이렇게 있죠. 자, 이의민까지는 중방이 최고구였고요. 최충원 때는 뭐를 만들었다? 교정도감을 만들었고, 최우부터는 뭐를 만드느냐? 교정도감, 정방. 요거 인사행정 담당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요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민과 천민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왜 그러느냐? 무신집권자들이 자신이 정권 잡고 나서 과도하게 수탈을 해요. 그리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누구냐? 이의민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A 있죠. 그죠? 최충원 바로 위에 있는 이 이의민. 아버지는 소금장수, 엄마는 노비야. 그래서 노비 출신 무신집권자인 이의민이 등장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그럼 우리도 최고집권자, 쟤도 천민 출신 최고집권자 생겼는데 우리는 왜 안 되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기가 돼 있는데 농민의 봉기, 천민의 저항운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농민은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는 위치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공주 명학 소예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 기억나죠? 그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이었는데요. 얘네들이 무거운 세금 부담에 반발하면서 봉기를 일으켜서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대요. 그 다음에 김삼위와 효심도 경상도에서 봉기를 일으켰답니다. 천민은 우선 보시면은요, 전주 관노비의 난이에요. 전주 시청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에 있던 노비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지방 간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만적은 별표 쳐주셔야 되겠는데요. 사노비, 개인 노비였던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켰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면서 끝.